저는 23년도 2학기에 임용이 됐고요. 고졸에는 연세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의 조성배 교수님이라고 일평생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딥러닝, AI 연구에 일평생을 바치신 분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 및 응용 연구실인데, 인공지능 시스템 및 응용이기 때문에 AI 시스템과 응용 관련한 거의 많은 거를 이렇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분야가 두 가지. 하나가 보안. 그래서 보안 AI,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악성 코드 탐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침입 탐지, 그리고 피싱 URL 같은 거 보면은 네이버닷컴일 때 NEVER, 네버닷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딱 봐도 아 이거 피싱이네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서 자동 탐지시키는 피싱 탐지, 피싱 URL 탐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 면에는 제조 AI를 하고 있거든요. 경남은 유례 없이 제조를 위한 소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대기업 다 모여있는 게 경남이거든요. 그래서 경남이라고 하면 제조, 그래서 제조 현장의 AI를 확산시킨다라는 컨셉으로 한 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인더스트리얼 과제는, 산업 과제는 제조 AI 쪽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 쪽은 보안 쪽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두 축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다루고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인공지능, 정확히는 딥러닝. 그래서 딥러닝 응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곳에서 철강판들이 쫙 지나갈 때 그걸 귀로 듣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알람을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어서 납품한다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 자동차 내에서 나는 소음, 삐걱삐걱 이런 소음들 캐치해서 알람을 준다든지 하는 제조 현장의 솔루션, 그리고 우리는 악성 코드를 생성하고 탐지하고 하는 쪽으로 제 보안 솔루션, 이렇게 해서 하는 딥러닝 응용 분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고급 딥러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기술이 AI에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결국에는 학습을 한다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겪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많이 겪게 되고, 새로운 패턴을 탐지를 못하고, 학습 데이터가 적으면 잘 못하고, 아니면 학습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계속 밀밀듯이 들려오면 지식을 계속해서 갈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급 딥러닝 기술. 세 번째는 그걸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뉴로 심볼릭 AI라는 게 있는데, 이 AI의 두 축인 심볼릭 AI하고 서브심볼릭 AI, 딥러닝 기술하고 딥러닝 기술 말고 전통적인 AI를 결합해가지고 딥러닝 모델들이 보면은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실수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고 하르네싱 한다라고 하는데, 고삐를 준다라고 하는데, 미세 조정,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 이 세 번째 축으로 하고 있어요. 딥페이크하고 딥보이스 탐지 알고리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딥러닝 기술을 한다고 하면 학습을 하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인간하고 굉장히 많은 패턴을, 많은 행동 양식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떠세요? 여기 이렇게 딥페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탐지를 할까요, 우리는? 자, 여기 트럼프와 맥주 마시는 제 사진이 있습니다. 영상이죠. 뭐를 기준으로 이게 딥페이크인지 탐지하세요? 위화감? 맞아요.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학습을 해야 돼요. 그 특징을 잘 추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화감을 하나씩 이렇게 좀 골라보자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게 사진 한 장씩이에요. 트럼프 사진 한 장, 제 사진 한 장을 입력하고 만들어진 딥페이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흘러갈 때 보면은 첫 번째, 제가 팔자주름이 갑자기 너무 커져요. 확 심해지거든요. 치킨을 핥아먹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위화감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위화감이, 많은 위화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위화감 중에 하나는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런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성형 알고리즘들은요,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자글자글한 노이즈로부터 만들어내는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보면 픽셀 간의 어떤 주파수 노이즈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노이즈들을 탐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배경하고 저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면 이게 현실에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저 배경이 또는 이 배경 앞에 사람이 마치 합성된 것처럼 크로마키 합성된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조도, 환경, 그림자 그리고 원근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서 또 특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성되는 원리적인 특징 그리고 어떤 위화감의 정체인 어떤 물리적인 환경과의 미스매치 같은 것들을 우리는 탐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학습하려고 해요. 뭐가 흥미롭냐면 창과 방패의 관계를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위화감의 정체를 포착하는 AI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벗어나는 창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창을 보면서 우리는 또 방패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탐지기를. 그러면 또 이 창이 또 이 탐지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걸 또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학습 공격에 적대적인 어떤 학습 메커니즘을 공유하는 건데 이 관계에 의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빠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서만큼 사이버 보안에서만큼은 탐지기가 좋은 게 나오면 그걸 벗어나는 애도 좋은 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과학자로서는 흥미롭고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경악스럽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여기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적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안 되고 있고 지금 거의 과학자들의 장난감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여기저기서 시도는 아직 하고 있죠. 그래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쪽에 제도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이거를 중앙 집중형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보장해주는 어떤 제도도 없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도 아직은 뭐 1등 기술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킬러 앱이라고 하죠. 이게 GPT 같은 것들이 보면 AI의 킬러 앱인데 아직은 이 분야에서는 그런 킬러 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발전은 잘 되고 있어요. 그 위화감을 찾는다라는 목적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제는 영상, 그러니까 이미지 시퀀스하고 음성을 동시에 받아들여가지고 예를 들면 립싱크 되는 것이 좀 미스매치가 있다.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눈동자 깜빡이는 속도가 좀 묘하게 바로 깜빡인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내는 즉 생체 리듬까지도 이제 모델링 넣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영상, 음원 다 쓰는 멀티 모달리티 접근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발전은 잘 되고 있어요. 그만큼 딥페이크 자체의 발전도 지금 빠른 상황이지만 탐지도 지금 최대한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너무 기분이 나빠지는 어떤 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트위터 같은 지금 X라고 바뀌었죠. 2024년도에 제가 뉴스에 막 대문짝하게 나왔었던 게 테일러 스위프트 그 가수 있잖아요. 네. 저 그 테일러 스위프트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를 합성한 음란물이 배포가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고 아 이게 문제가 이렇게 가족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좋은 것도 있어요. 영국에 데이지 O2라는 기업에서 만든 데이지라는 이 봇인데 채팅 봇인데 전화를 걸면 대답을 해주는 봇이에요. 근데 무슨 목소리로 응답을 해주냐면 할머니 목소리예요. 그래서 피싱범들이 당신 손주를 내가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피싱 전화를 하면 그 할머니를 내가 지금 뜨개질 중이라서 잘 안 들리네 뭐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주가 해주는 라자냐가 진짜 맛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피싱범들이 거기에 계속 묶여가지고 이 맨파워를 낭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형태로 이렇게 도입된 공공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피싱범들의 시간을 삭제시킨다. 그래서 이게 악용 사례는 너무나 많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이 많은 기관들을 필두로 좀 기발하고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무조건 없애야 되는 기술이다까지는 이렇게 조금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피해가 큰 건 사실입니다. 네. 데이지 같이 좀 재밌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기술이 보면 앞으로는 더 고도화될 거예요. 그래서 요새 AI 발전 속도 보면 놀랍잖아요. 문제는 그 발전 속도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현실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지기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일부는 그런 긴장감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이걸 탐지를 해봤자 저쪽에서 이걸 넘을 수 있는 뭔가 더 빠른 고도화된 공격 수단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긴장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진정한 위협,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위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제는 현실 세계하고 분간하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뭐 자취방에 있는데 영상으로 우리 어머니가 막 잡혀가가지고는 2천만 원 입금해라 뭐 이런 영상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패닉하겠지만 엄마한테 전화할 뻔했죠. 전화했는데 엄마가 엄마 지금 운동 중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분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공격하는 쪽으로 올 거예요. 이 개인화된 공격이라는 것은 스피어 피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피어 피싱이 보면 개인화된 정보를, 개인 정보를 엄청나게 잘 씁니다. 피지컬한 어떤 현실과 동시에 공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그럼 공격이 발생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상상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패턴 매칭식으로 막을 수 있을까? 전통적인 공격을 현실 세계와 결합된 거를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바꿀까? 그런 고민은 아직 선이 긋고 계속 해봐야 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왜냐하면 결국에는 AI가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딥페이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면 그게 좀 어떻게든 고삐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로 만든 저작권이 어떻게 되지? 제가 맨 마지막으로 팔로우한 2023년도였는데 그런 거 없다. 아직 혼돈의 세계다. 특히 콜로라도 주립미술대회에서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자기들이 만든 AI 그림 가지고 상을 탔는데 1등을 했는데 그 누구 상 주지? 이것도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 중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질문을 보면서 한번 큰맘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지식재산청, 그러니까 US 카피라이트 오피스 2022년에 한 번, 23년에 한 번, 그리고 25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지금 그 보고서 3부작짜리 2부작이 올해 1월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이렇게 천천히 읽어봤는데 그 보고서의 서론 부분에 그냥 큼지막하게 적혀 있어요. 인간이 만들지 않은 기술, AI가 생성한 기술, 출력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없다라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 문장이 25년도 1월에도. 그 얘기는 아직 저작권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인 거고, 다만 그 논의가 어디까지는 됐냐면 대신에 AI가 생성을 했지만 사람이 심각하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수정을 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좀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법원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 만화책, AI를 만든 만화책인데 사람들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작권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작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만들어진 어떤 출력물을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그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아직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분명하죠. 제도적으로 뭔가 좀 빠르게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영상을 봤을 때 크로스 체크하는 거 말고는 지금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감에 의존하세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내가 실수하면 내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팔자주름이 심한데 왜 이거에 맡겼어요? 라는 걸 개인한테 전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너무 이렇게 프로토콜화 해가지고 그거를 못했으면 다진 책임이야 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앞으로 너무 공격이 고도화될 예정이니까. 다만 제도적으로 그거를 좀 캐치해내고 할 수 있는 중앙 집중된 어떤 프레임워크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탐지 사이트, 경찰청이 운영하는, 아니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받은 파일을 올리기만 해도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탐지를 잘 해주는 거죠. 그런 곳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그런 곳이 있으면 중앙식으로 어떤 관리를 해줄 수 있냐면 뭔가 의심되는 영상이 올라왔을 때 그 뒤에다가 워터마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로 생성되었고 누구누구가 생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코드 번호를 기재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리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산이지만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안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마크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걸 지워주는 수단이 뭐 성행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삼성 갤럭시만 보더라도 요새 AI를 가지고 편집하고 나면 여기 마크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마크 말고도 눈에 안 보이는 마크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통적인 컴퓨터 공학에서의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화 기술인데 이미지 같은 거에다가 뒤에 패턴을 넣는 거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넣어가지고 관리해주는 어떤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이 파일은 이 조사를 받은 파일입니다. 검수가 된 파일입니다. 라는 것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어떤 장부에 기록을 한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 그런 장부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많지 않다. 크로스 체크하고. 네, 크로스 체크하고 평소에 사랑이죠. 무슨 그런 얘기냐면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아끼고 어머니 주변에 연결이 금방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10명만 알고 있었고 영상 잘못 왔을 때 10명한테 전화 다 해보면 크로스 체크가 더블 콘러프를 해가지고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랑과 관심으로 주변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세상의 문제를 풀기 위한 AI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재, 맨파워, 인재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인재들 저희는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진지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최고의 어떤 집단, AI 집단을 만들자라는 이 진지한 목표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꼭 좀 우리는 인재를 모은다. I need you, we need you. 최고의 AI 인재가 될 기회. 네. 스파르타식으로. 아스타르크 뭐 나루토만큼의 근성이